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올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를 받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망은 안 합니다. 차라리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되고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차라리 납득합니다. 도대체 투자자 보호가 누구를 위한, 어떤 투자자를 위한 보호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금양 관련 소식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요즘에 안 드리죠.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이 메꾸고 있는데,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 언론 기사에서 좋은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서 저는 느끼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주주이시거나 한때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뭐 다시 시청을 하시겠지만, 이 금양 사태를 통해서 과연 이번 이 사태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누가 득을 보는지,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투자자 보호 조치의 어떤 이면과, 더 나아가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양이 어떤 회사였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왜 지금 이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에 이뤘는지,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랑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 결정들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과 지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시대에서 왜 금양과 같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금양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얘기 나오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투자자 보호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앞으로 해야 되는지도, 시사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규제 당국과 지역 정책 위반자들에게도 오늘 좀 전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당부를 담아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호소와 제안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은 70년 역사를 가진 지역 대표 기업이에요. 원래 발포제 등의 이 화학 소재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져온 중견 기업입니다. 그런 금양이 2021년부터 과감하게 미래산업인 2차전지 배터리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2차전지 사업은 미래산업 분야가 확실하죠. 그리고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제조업 기반 산업 재편이 사실 화두였고, 금양이 이에 발맞춰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잡고 창출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투자를 또 진행을 했고, 또 그때부터 이제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 왔죠. 금양이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는 바로 부산 드림팩토리 2로 불리는 부산 제2공장, 부산 기장군 장안산단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이제 거의 끝마무리까지 왔었어요. 전체 부지 4만 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 연간 3억 개의 원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 시설로 계획되었고,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심장이 될 그런 그 드림팩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전에도 부산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지만, 그거 외에 또 부지까지 이제 매입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연계해 나갈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2170 배터리셀과 차세대 이 469 배터리셀을 양산할 최첨단 대한민국의 어떤 공장이었습니다. 금양은 이 공장을 2024년 말에 준공을 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어요. 드림팩토리라는 되게 아름다운 어떤 이름, 부산 제조업의 새로운 희망이자 꿈의 공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천지 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지 않았어요. 올해 작년에도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도 열린 그 인터배터리 2024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469 배터리셀을 공개를 했고, 6월에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이 469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구동 모형을 시연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직접 참관을 하면서 관계자들 인터뷰들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사실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금양 부스를 찾아가서 관심을 또 보였고, 금양의 기술력이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실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469 배터리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혁신 기술이고, 현행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4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첨단 배터리가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무엇보다 금양의 이천지 사업이 특별히 환영받았던 이유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양이 부산시, 부산시 의회 등의 이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공장을 추진을 했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대, 무슨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의 이런 여러 지역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또 맺어서 맞춤형 인력 양성, 공동연구 개발, 장학생 선발 이런 것들에 또 힘썼어요. 이미 뭐 앞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쵸, 방송에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부산의 이천지 산업 인력 풀을 키우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지역 청년들이 금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지난 10월 달에도 한국 폴리텍 대학 그 동부산 캠퍼스와 맞춤형 인력 교육 채용 연계 협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수소 퀀텀 센터에서도 뭐 벤처 기업들과 이렇게 적은 임대료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금양의 어떤 협약들의 취지였어요. 사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쵸?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금양에 큰 기대를 걸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양 공장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준승 행정부 시장을 제2호 전담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 애로를 발벗고 해결해 주었고 있었고, 그리고 부산시 의회도 부산광역시 이천지 산업 육성,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역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정치권이랑 지자체까지 금양 프로젝트를 부산 미래전략 핵심으로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광용 부사장의 인터뷰에서 이제 부산 지역 사회가 거는 기대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이 육성이 되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서 보면은 참 역경이 많지만 저는 끝에는 결국에는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지역과 함께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지역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에 보금자리를 만들려는, 이건 진정성 있는 도전자 아닙니까? 해낼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주가는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금양은 결코 사기 기업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공장 건설 공정률도 70%를 넘길 정도로 프로젝트가 진척이 되고 있었고, 10월달 기준으로 뭐 73%였나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미. 예,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와서 또 보고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부,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까지도 가능성을 인정할 만큼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에요. 어떤 그 거짓으로만 일관한 회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양은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금양 같은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던 기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장 폐지를 운운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의 딜레마. 금양이 위기에 빠진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치들은 모두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들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흐름을 좀 짚어보면은 2차전지 그 부산 드림팩토리 공장을 완공을 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던 막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자금이 필요했죠. 그렇죠? 예,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 이거를 위해서 2024년 9월에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배정하고 이제 돈을 받아서 공장 공사비로 쓰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당시의 금양 주가가 5만원. 이 계획이 성공하면 회사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기대를 우리가 또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어요.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정밀 점검한 결과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를 하면서 승인을 미룬 겁니다. 금감원 쪽에서는 명분상 투자자 보호, 특히 주주가치 희석이나 불공정, 우려 방지, 이거를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요즘 일부 기업들이 무리한 증자로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 증자를 엄격히 들여다보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양의 증자 규모가 크고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개입이 가져온 현실적 어떤 파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매우 심각했다. 이 보완 요구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이에 시장에서는 뭐가 생기죠? 이게 자동적으로 자라났어요. 야, 이거 혹시 금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금감원이 제동을 걸 정도면 뭔가 이거 뭐 수사받고 별의별 얘기 다 나왔죠. 수사한 것 아니냐? 의구심, 불확실성, 불신 무럭무럭 꽃피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12월 말에는 주가가 2만원 남짓 주저앉았어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다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뭐 앞전 방송에서 수차례 보여드려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했던 이 금양으로서는 계획한 가격의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고심 끝에 2025년 1월 17일 날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해버립니다. 시장의 상황이 악화가 돼서 증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여기에는 금감원의 심사가 계속 길어지면서 시간을 놓친 측면도 컸다. 금감원 심사가 없었더라면 증자했어요. 증자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졌으면은 그거는 주주들이 오히려 더 성질이 덜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증자 끝내면은 뭐 했습니까? 공장자금 확보했을 텐데 안 그래요? 심사가 질질 끌리는 사이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금양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압박으로 이 증자를 포기한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라고 정주식 전무 이번
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인터뷰 때 제가 공개해드렸죠. 편집본.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근데 충격적인 일은 이 다음에 벌어졌어요. 금양이 증자를 철회하자마자 이번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가리켜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원래 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다가 번복을 했으니까 공시를 불성실하게 했다.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줬다 이유였어요. 거래소는 곧바로 금양에 대해서 벌점 7점, 공시 위반 제재금 7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 금양 주식은 하루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누적 벌점이 기준을 넘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돼버렸죠.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늘어나고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게 되죠.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편출이 돼서 기관들의 자금도 이탈하는 패시브 자금도 마찬가지고 정주식 전문 인터뷰 때도 제가 정주식 전문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패시브 자금 이탈. 코스피 200 지수에서 이탈하면 네? 사실 금양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금양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왜 증자를 철회했는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그냥 제재를 가했잖아요. 사실 금양이 증자를 철회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자를 왜 철회했겠습니까? 증자 철회하면 안 좋은 건 회사예요, 여러분들. 주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감원에 사실상 제지가 있었고 주가 폭락으로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래소는 그런 맥락은 무시한 채 서류상에 보면은 이제 한번 하겠다는 걸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증권가에서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기업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증자 계획을 번복한 것을 두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과연 이게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는가, 그런 비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저랑 얘기하면서. 금양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종종 이제 경영상의 이유나 주주 의견 수렴에 따라서 증자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당시에 저 투표했었잖아요.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 예? 70%가량이 예? 몇천 명 투표하셨지만 저희 커뮤니티에서 70%가량이 유상증자 원한다고 했어요. 예? 이 사단이 안 나왔어요. 청원 올라오고 청와대 청원 올라오고 이렇게까지 안 됐죠. 유상증자 하게 놔두고 주가가 꼬꾸라졌으면. 예? 오히려 준비하는 시기였잖아요. 금양은. 매출 발생 시기가 다가오는, 그러니까 타이밍, 이런 전기차 캐즘과의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처벌을 하면, 일일이 다 처벌을 하면 누가 신규 사업에 도전을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상장사도 금감원 허가가 늦어져서 부득이 증자 금액을 축소했더니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로 제재한 일. 이거 완전 콤보예요, 콤보. 네? 레프트 라이트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업들은 주주보호나 어떤 기업 생존을 위한 결정까지 불성실 공시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어떤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또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금융당국의 제재로 변경된 사항까지 거래소가 또 제재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정리하면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금양의 이제 자금 조달 이 계획에 급브레이크를 걸었고,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규정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금양에 낙인을 찍고 망치질을 한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양의 자구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수천억 원의 자금 조달은 물거품이 됐고요. 오히려 제재 소식에 주가는 폭락을 해서 투자자들 신뢰만 잃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개입과 거래소 제재가 이어진 뒤에 금양 주가가 10,000원 초반까지 주저앉아서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정말 이것이 투자자 보호였을까요? 보호는커녕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 캘큘레이터가 안 나오나요? 이 금양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인지 못 보나요 거기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금양도 경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속도로 나빠지죠.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지급이 밀리고 공장 준공 일정에 먹구름까지 낄 수밖에 없고 시공사 동부건설에 줄 돈이 없어서 미지급금 800억 원이 또 쌓이고 협력업체들 대금들도 아마 다 밀렸을 거예요.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설비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다 끝났는데 코앞에 이제 왔는데 여기서 그냥 경기를 끝내버린 거예요. 피스를 심판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1년 만에 400억 원 넘게 감소를 해서 손해진 현금이 169억이죠. 영업 순손실도 급증을 해서 재무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한마디로 공장을 다 지어가는데 경기 끝났다고 한 거예요. 네. 뭐 아무튼 뭐 여기에 이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보겠지만 커뮤니티 주주분들도 뭐야 주총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뭐 유 회장도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신의 개인 지분 1,000만 주 회사 무상증여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후에 또 어떤 게 나오겠죠. 예.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금양이 결코 사기만 치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그 고육 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시장에서 금양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예. 결정적으로 3월이 되면서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의견 거절 사태가 벌어지고 상장사에게 치명타죠. 이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됐습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나 재무제표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 의견 거절 표명을 하는데 유상증자가 됐더라면 적정이나 오히려 보강모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결국에는 유상증자 실패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로 존속의 의문 등의 이 의견 거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는 재빨리 금양 주식 거래를 정지시켜야 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월 말에 거래소로부터 이제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금양이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상황이었죠. 이의 신청 지금 또 했다고 합니다. 금양 측은 당연히 부당함을 호소를 하고 이의 신청했고 개선 계획 제출을 통해서 거래 재개를 이끌어 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렇고 지금 소액 주주분들 역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청원을 올리는 등 그런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청원한다 하고 계신데 그도 그럴 것이 불과 1년여 전까지 시가총액 10조까지 치솟으면서 한국형 2차전지 신화로 주목받던 기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 위기 종목으로 전락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소액주주들 눈물 뿐만 아니라 지역에 들어설 어떤 그 꿈의 공장이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어떤 것들 이게 현재까지 금양사태의 전말이에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규제의 결과 정작 투자자들은 피토한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주주들의 눈물과 지역에 들어설 꿈의 공장이 멈춰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불안감, 두려움
그렇다면 이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지역 경제에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보유한 지분이 전체 주식의 60%가 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인 기업이었습니다. 금양은.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이토록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양의 미래를 믿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금양의 주가가 한때 19만원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지금 만원 미만으로 90% 이상 폭락을 하고 매매 거래마저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한 조치들이 도리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유상증자를 하기에 놔뒀으면 이렇게까지 외치지 않죠. 네. 투자자들 피해 규모요?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1인당 뭐 제가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것만 뭐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수천만원, 수억원, 네? 10억 가까이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원금을 아예 날릴지 모른다는 뭐 저희 커뮤니티에 진작에 입장하셔서 작년부터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예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분들은 정말 답답한데 원금을 아예 다 싸그리 다 날릴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인가요? 불안감도 아니에요 이게.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인터넷 종목토론 게시판이나 댓글, 기사의 댓글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집 한 채 값이 증발했다. 같은 이런 절규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떠나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금융당국이랑 거래소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어요. 금감원이 증자만 막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거래소가 상장 폐지까지 운운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울분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태가 이제 앞으로 발단이 돼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뭐 어떤 구제책이 있나요? 없어요. 주식은 그냥 무예요, 무. 휴지 조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지 조각은 그래도 어떤 그 싱이잖아요. 어떤 물건인데 그거마저 안 됩니다. 기업은 증시에서 퇴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얘기하지만 막상 투자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려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들 뿐만 아니에요. 금양에 고용된 뭐 수백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 또 구조조정 앞선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금양이랑 거래하던 협력업체들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전사적 긴축 경영에 들어가서 현장직 교대 근무를 주간에서 뭐 단일 근무로 바꾸고 있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임원들은 임금 반납까지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희망퇴직까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처럼 보면 한 기업의 위기는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생계 불안으로 직결이 돼요. 이게 금양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주주가 무슨 뭐 그 돈을 뭐 호주머니에다 넣고서 그걸로 뭐 자기 사적인 일에 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금양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던 건설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 저희 지금 여기 커뮤니티에 그 주주분들 중에서 동부건설 쪽에서 건설 그거 공장 하시던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사진까지 찍어서 막 보내주시고 그랬었어요. 납품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다 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소액 주주는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의 어떤 생계불안,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 이 어스퀘이크 지진이 온 거예요.
지금 규제 당국에서 한 그 조치가, 예, 아셨죠?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에 주는 충격은 단순한 어떤 기업의 한 그 위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규제 당국에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이 조선업, 해운업 등의 그 전통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울산은 자동차랑 석유화학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차나 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그 거대한 산업 재편 도전에 사실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창원 기계산업단지, 뭐 거제, 지금 하나오션, 조선업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중이잖아요. 사실 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미국의 어떤 그 공격 속에서 2차전지 산업은 이 또 미국의 공격을 순화시켜서 오히려 공격이 아니라 쓴 약이 될 수 있게, 몇 안 되는 돌파구 중에 하나로 주목받을 수 있게 딱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금양이 이 역할을 바로 해줄 것이었는데, 그렇게 또 기대를 해왔는데 좀 망가진 그런 그 느낌이에요. 예.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어떤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금양의 공장이 완공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되고 성과를 내면, 이거 성과가 초반에는 뭐 소형 모빌리티, 뭐 드론, 뭐 이쪽이겠지만 차츰차츰 나가서 그걸 계기로 해서 관련 협력업체, 뭐 스타트업, 연구소들이 몰려들 거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수밖에 없죠. 수백 명의 직접 뭐 고용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어떤 간접 고용 효과까지도 전망이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지역 대학에서도 졸업생들이 부산에서 최첨단 배터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되게 반겼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한순간에 꿈을 그냥 다 완전히 막말로 조져버린 것이죠. 예.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금양 같은 기업을 또 뿌리내리겠다는 부산시의 정책도 망가뜨린 것이죠. 아무튼 뭐 이번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넘길 것이라고 또 믿고 싶고,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진짜 이 책임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양질 지역 일자리 수백 개가 사라지고, 젊은 인재들이 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죠. 네? 첨단 산업을 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우려스러운 게 이번 일이 다른 지역 기업들에게 주는 어떤 신호입니다. 만약에 지역 중견기업이 혁신사업에 도전했다가 규제의 어떤 그 풍파를 맞고 저렇게 되더라 인식이 퍼지면, 누가 앞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역 기업인들이 의기소침해지죠. 이게 대한민국 발전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대기업만 믿고 따라가야 하나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좋은 일자리는 계속 수도권에만 몰리는 악순환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기사가 나왔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단순히 한 기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양 사태를 좀 보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진짜 투자자 보호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의 어떤 한 목소리를 빌리자면, 유상증자는 오히려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상장 폐지 이후에는 소액주주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이게 뭐냐면 살려서 같이 잘 되게 하는 게 답이지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모두에게 패배라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 보호라는 진짜 명목이 있다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 그건 본말이 이게 뭐 모순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말이. 금융당국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투자자를 사기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가 언제나 답은 아니에요. 금양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금감원의 개입이 반드시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타이밍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투자자들에게 해가 될 만한 허위 공시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금양은 실제 공장을 짓고 있었던 기업이고 증자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면서도 투자자 위험을 최소화할 대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은 증자 조건을 조정한다든지, 예?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든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었다면 결과가 달랐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적인 심사 지연으로 시장을 불안감에 쪼들리게 만들고 키운 거는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낳은 사례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래소는요, 상장사의 공시와 요건을 관리하면서 시장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는 건전한 시장을 통한 투자자 이익 보호일 것입니다. 그렇죠? 금양의 유상증자 본법권은 서류상의 불성실 공시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을 살펴서 유연하고 어떤 사려 깊은 판단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좀 어떤 아쉬움이 큽니다. 모든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탁탁탁 동일 잣대로 벌 주는 것이 능사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조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십만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기업도 쓰러질 위기에 처했으면 이게 누구도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조치 역시 투자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 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거래소랑 금융당국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무슨 뭐 엇박자를 내면서 본인들은 아주 좋은 박자를 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쪽에선 주주들이 봤을 때는 서로 엇박자예요. 기업이 공경에 처하고, 물론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과한 조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라도 우선순위와 현실 영향을 따져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사태는 많은 것을 보여줘요. 대한민국이 미래산업으로 키우려는 2029년은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하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선도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업황이 부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가운데 참 용기 있게 금연과 같은 중견기업이 이렇게 과감히 도전장을 낸 것을 낮게 평가해야 돼요? 높게 평가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고, 시행착오 겪을 부분은 겪고, 당연히 새로운 사업에 위험이 따르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혁신에는 실패를 감수한 그 지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규제로 손발을 묶어버리면 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다신 투자 안 할걸요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거를 완화해줄 방파제가 필요해요. 예? 그게 뭐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정부의 어떤 정책 작업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규제의 유연성일 수도 있고 예?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일 수도 있겠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회사 내부 노력으로만 버티기 그런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예? 뭐 지자체나 그런 어떤 뭐 지원 등으로 이제 메워주는 방안이 병행이 되었으면 상장 폐지 위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살아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경제 시스템 전반에 다시 한번 또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같은 그런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의 주체를 사실상 찾기는 어렵잖아요. 100% 누구 책임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전한 투자 문화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규제 문화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자본시장 규범과 관행이 실제로 투자자를 위하는지 그거를 잘 우리가 스스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또 소액주주분들 24만 명의 절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들의 이해와 권익이 헛되이 짓밟히지 않도록 사회 각계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도 지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도 유망한 기업이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성장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돌려줄 수 있다는 그 또 어떤 그런 그 것들을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런 부분들 아무튼 그래야지 지역에서 굳건히 버티면서 혁신을 일군 기업이 존중을 좀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비판받을 때는 당연히 비판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혼나야죠. 하지만 그게 뭐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줘서 사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존중받고 이런 부분들은 존중받을 부분들은 지켜져야지 앞으로 제2의 금양, 제3의 금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금양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해드렸는데 따라오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한쪽을 사실 악당으로 몰고 싶지가 않아요. 금감원이든 거래소든 이 사람들도 나름의 어떤 책무와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도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고 직원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지역의 청년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기업은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금양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면 그 연결고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금이 가요. 우리가 시장의 규율이나 원칙을 얘기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양 사태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억울함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은 자유죠. 예, 자유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없는 사실을 뭐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여러 사례를 볼 때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국민청원, 뭐 투자자연대 모임, 언론 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저희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냥 뭐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 점들이 보여요. 예. 그리고 금융당국이랑 거래소 등의 규제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번 금양 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십시오. 의도가 선하더라도요. 결과가 나쁘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돌이켜 봐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비슷한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기업과 투자자의 현실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투자자 보호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지원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을 지킨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분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호소합니다. 금양과 같은 지역 기업 하나하나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에요. 지역 산업이 어렵다고 중앙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서 싹 트는 미래 산업의 싹을 함께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에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양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앙정부에 가감없이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도 금양에 투자를 한 주주로서 금양이라는 기업과 그 임직원분들, 직원분들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분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아직 꿈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던 금양의 다짐, 그리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사기가 아니에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보면은 주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위기 관련 측면에서는 시련이 크지만 극복해야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이제 당당히 거래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역민들도 많은 투자자들도 금양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양진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 그리고 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일,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갈라치기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금양 사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의 방송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어떤 성찰을,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담당자분들께는 작은 울림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길, 기업도 살고 투자도 살고 지역도 살아나는 길을 함께 찾아나가 봅시다. 긴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어떤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